철학 27번째 시간은 존 스튜어트 밀, 그의 질적 공리주의와 자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로 1806년부터 1873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현대 자유주의의 시족적 인물로 여겨집니다. 논리학, 경제학, 종교학,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받아 발전시켰죠. 밀의 자유론은 현대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고,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진보적인 남녀 평등과 노동자 인권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밀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리주의자였던 제임스 밀, 아버지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죠. 역사학, 법학, 철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아버지와 함께 수석 검사관으로도 일했습니다. 벤담과 함께 공리주의의 협회를 결성하였고 하원 의원에 선출되며 사회개혁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죠. 그는 그 당시 사회에 비해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데 공리의 원리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효용성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보았고 인간은 고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효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효용은 발생하는 것이죠. 밀은 행복을 강조한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행복은 쾌락,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고통, 쾌락은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기에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고 반대로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여기까지 벤담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행복은 유일한 목적이고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는 것에 갈망을 느낀다고 보았죠. 여기서 밀은 개인과 다수의 행복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적 감정과 이타심을 말합니다. 사회적 감정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죠. 이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타심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며 정신적 쾌락의 일종으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공리주의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의 제재를 말합니다.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인데 내적 제재로는 양심과 의무감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의무를 위반하게 될 때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하죠.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외적 제재는 여론의 비난과 신의 응징이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여론이 비난을 하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 응징은 종교적인 의미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신이 응징한다고 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감정을 제하는 측면에서는 내적 제재가 외적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제재가 발동된 후에 외적 제재가 추가되죠. 도덕적 능력은 훈육을 받으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미래 공리주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다르게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죠. 질적 공리주의는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은 정치적 쾌락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였죠.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적인 공리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쾌락의 양가지를 알고 판단할 유능한 재판관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관은 다양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춰야 하죠. 이러한 질적 공리주의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고상한 성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높은 정신적 쾌락,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교양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밀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도덕 규칙을 수용하고 정의와 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덕이 필요하며 행복이 덕의 실천이라고도 하죠. 밀의 공리주의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쾌락으로 도덕적이며 덕을 통해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어서 자유로는 밀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인데, 밀은 민주주의에서 다수에 의한 개인의 자유 억압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의 소수 집단을 묵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두에게 하나의 질서를 강요하는 사회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밀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밀은 해악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해악의 원칙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만 개인에 대해 강제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법을 시행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개인의 자유 영역을 말하는데, 양심의 자유와 과학, 도덕, 종교 등의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로 자신의 성격에 맞게 삶을 계획할 자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단결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가 더 발전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밀은 자신이 각자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이어갈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어도 사회에 용인되지 않은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밀은 다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개인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특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99명과 같은 사회적 힘을 가진다고도 말하였죠. 밀은 개별성과 사회성이 교류하고 부딪히면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정치 또한 상대편이 존재하기에 서로가 이성을 통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말하죠. 이에 대한 기초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펼칠 때 사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도 말하죠. 밀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나 사회적 자유 또한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가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제력과 수준이 되어야 낳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유이지만 낳은 후 아이가 고통받을 것을 묵살하고 낳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모의 자유로 자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종 정리하자면 미래 공리주의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동시에 사회 공동체까지 중시하며 그 둘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존 스튜어트 밀이었고요. 다음은 실존주의의 창시자, 시초라고 불려지는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